문제도 재밌고. 자, 집합의 뜻과 표현이야. 집합. 첫 번째는 집합과 원소. 자, 그래서 첫 번째 집합. 집합은 어떤 기준이 좀 명확하게 있어야 돼. 예를 들어서 우리 학원에 O형인 학생들의 모임. 이렇게 딱 기준이 명확해야 돼. 예를 들어 우리 학원에 얼굴이 이쁜 학생들의 모임. 그럼 누구까지 이쁘고 누구까지 안 이쁘냐고 애매모호하게 되잖아? 그럼 집합이 될 수가 없어. 그래서 집합은 기준이 아주 명확해야 돼. 눈을 자로 가운데를 쟀는데 뭐 1cm 이상 된다든가 이렇게 정확해야 돼. 기준이 이해되지? 그래서 어떤 기준에 따라 대상을 분명하게, 그치? 명확하게 정할 수 있을 때 그 대상들의 모임을 집합이라 그래. 그러니까 우리 학원에 중3 학생들의 모임, 그 대상이 명확해. 누구누구 있는지 딱 명확하거든? 이런 경우가 집합이 된다는 거야. 그 중에 가인이, 그 중에 시연이, 그 중에 시향이 이런 거는 뭐냐면 원소라고 불러. 그 안에 속해 있는 애들. 그래서 두 번째는 원소. 원소라는 개념은 집합을 이루는 대상 하나하나. 이것을 우리는 원소라고 부른다. 그래서 세 번째, 이 집합과 원소의 관계를 이제 살펴보는데,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잖아. 뭐, 가인이는 우리 학원 중3 학생들의 모임의 원소야. 그러면 얘가 여기에 속한다는 기호로 삼지창 기호를 써. 그럼 얘는 원소인데 요 집단에 속해, 이런 뜻이야. 그래서 선생님이 요거를 조금 더 수학적으로 A라는 집합이 있어. 보통 어떻게 표현하냐면 A라는 집합을 요렇게 우리가 알기로는 중괄호 모양이죠. 중괄호 모양으로 보통 집합을 표현해. 그래서 이 안에 이제 스몰 a, 스몰 c가 있어. 그러면 이 A라는 집합에 스몰 a랑 스몰 c가 원소야. 원소야. 그래서 A는 라지 A라는 집합의 원소야, 이런 뜻이야. 다르게는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지. 요거의 원소야,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 아, 기호로는 이렇게 표현하면서 A는 집합 라지 A의 원소이다, 속한다, 이런 뜻이야. 속한다, 원소이다, 이런 뜻이에요. 이해됐죠? 근데 B는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면 A에 속하지 않는다 해서 짝대기를 하나 그어주면 돼요. 그래서 B는 집합 A에 속하지 않는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이 말로 하면 기니까 이렇게 기호로 나타내는 거예요. 수학은 기호의 학문이라고 그랬잖아. 다 기호로 바꿔서 나타낸다. 이런 식으로 나타내는 거예요. 요런 관계구나. 삼지창은 속한다. 삼지창에 짝대기 있으면 속하지 않는 거야. 원소가 아닌 거야. 이해됐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이제 집합에 대해서 선생님이 얘기했고, 중괄호를 써서 나타내는 것까지 우리가 이제 알았어. 집합이 이런 애들이야. 처음 배우는 개념이니까, 집합의 표현 방법. 자, 첫 번째는 뭐가 있냐면요. 원소 나열법이라는 게 있어요. 원소 나열법.
선생님 위에 쓴 게 원소 나열법이에요. 원소를 나열해서 중괄호 안에다 써서 넣는 게 원소 나열법이야. 그래서 원소 나열법은 집합에 속하는 원소를 요 가로 안에 원소를 나열하는 방법이야. 그래서 선생님 예를 들면 A는 1, 2, 3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는 거야. 두 번째는 조건 제시법이라는 게 있어. 조건을 제시하는 방법이야. 자, 얘는 가로 안에 그냥 표시하는 게 아니라 가로 안에 원소에 공통된 성질 있죠? 공통된 성질을 조건으로 나타내는 방법이에요. 위에 거를 선생님이 조건제시법으로 해볼게요. 그러면 자, X바 이렇게 표현해요. 아, 이게 무슨 뜻이냐면 그냥 A라는 집합 안에 있는 원소들을 X라고 했을 때 이 X는 3 이하의 자연수 이렇게 조건으로 표현할 수 있어요. 혹은 A는 X바 0보다 크고 4보다 작은 자연수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어요. 조건제시법은 한 가지 방법은 아니에요. 이해되죠? 이렇게 표현하는 거야. 이해됐죠? 첫 번째는 옆에도 이렇게 쓸게요. 세 번째는 벤 다이어그램이에요. 벤 다이어그램. 자, 얘는 뭐냐면 그림으로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표현하냐면 그림에 동그라미를 그려요. A를 써요. 1, 2, 3 이렇게 원소를 주머니 안에 넣으면 돼요. 자, 이거 언제만 했을 거냐면요. 집합에 연산 들어가면. 집합에도 연산이 있어요. 우리 더하기 빼기 하듯이 얘네도 합집합, 교집합 이런 게 있거든요. 그때 많이 쓸 거예요. 벤 다이어그램을. 그래서 요런 방법도 있다. 집합을 표현하는 방법이. 집합을 표현하는 방법이 세 가지가 있는 거야.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선생님이 세 번째. 원소의 개수에 가는 거예요. 원소의 개수에 따른 집합의 분류예요. 지금 선생님이 한 건 전부 원소의 개수가 뭐 2개, 3개, 그죠?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원소의 개수 2개 있고 얘는 3개 있어 라는 게 딱 정해져 있는데 이렇지 않고 X바 X는 자연수. 그럼 개수를 셀 수가 없어요. 이런 애들은 이제 무한 집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원소의 개수에 따라서 나누는데 첫 번째가 유한 집합. 자, 유한 집합은 원소의 개수가 유한계예요. 자, 그래서 얘를 어떻게 하냐면요. 우리가 원소의 개수를 표현할 때, 그럼 얘는 이제 원소의 개수를 표현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몇 개인지 명확하니까 개수를 표현할 때 기호가 있어요. A라는 집합의 원소의 개수, 넘버를 써요. NA 이렇게 써요. 그래서 얘가 몇 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는 몇 개 이런 식으로. 이해됐죠? 그래서 요렇게 기호를 쓰는 거구나. 원소의 개수를 표현할 때는. 이해됐죠? 자, 이 원소의 개수가 유한 집합인 경우하고 뭘 살펴봐야 되냐면요. 원소가 없는 경우도 있어요. X가 0보다 크고요. 1보다 작은 자연수. 그럼 원소의 개수가 있어요? 없죠. 0하고 1 사이에 자연수가 하나도 없잖아요. 그럼 이런 경우는 원소의 개수가 빵개야.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얘를 공집합이라고 해요. 공집합. 이렇게 불러요. 얘는 어떻게 나타내냐면요. 이렇게 나타내고요. 파이라고 불러요. 파이라고 불러요. 이름이 파이예요. 얘도 파이야. 예전에는 이거 말고도 이렇게 가로 써놓고 아무것도 안 쓰면 공집합이었어요. 근데 이것도 쓰는데 주로 요새는 공집합 파이만 쓰니까 이렇게 기호를 알아두면 돼요. 이해됐죠? 물론
요렇게 써도 상관은 없습니다. 공집합이라는 뜻이에요. 됐죠? 자, 따라서 우리가 N 공집합 하면 어떻게 돼요? 연계인 거예요. 이해됐죠? 근데 N하고 이렇게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선생님 공집합을 이렇게 표현하지 않았죠? 그러면 이거 무슨 뜻이냐면요. 집합 안에 이런 모양이 하나 있는 거예요. 집합 안에 이런 모양이 하나 있는 거야. 원소의 개수 몇 개야? 한 개인 거야. 그러니까 이거를 너희가 제일 많이 헷갈려해. 이해됐죠? 요거를 차이를 알아두셔야 돼요. 공집합의 기호는 이거지. 집합 가로 안에 공집합 모양이 있지 않아요? 파이가 있지 않아. 이해되죠? 이걸 반드시 구분해야 돼요. 이해됐죠? 그래서 공집합의 경우에는 요렇게 나타낸다. 아, 요렇게 공집합이면은 개수가 0개다. 따라서 공집합은 유한집합이겠어? 무한집합이겠어? 유한집합에 포함된다는 거예요. 아, 따라서 공집합은 유한집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두 번째, 이제 무한집합은 원소의 개수가 무한개예요. 무수히 많아. 얘는 개수로 나타낼 수 없어요. 이해됐죠? 아, 그렇게 된다. 요거 좀 보기 그러니까 NA는 K개 이렇게 써놓을게요. 이렇게 써놓을게요. 그러면 아가들 이해돼요? 이해돼요? 그래서 얘는 NA가 몇 개야? 2개야. 이해됐죠? 자, 그럼 여기까지 한번 필기해 볼게요. 일단 잘 안 보이면 늘려줘? 1번부터 써볼게. 그러면 1번 1번부터 시작. 2번 씁시다. 2번 옆으로 조금 이따 옮겨줄게. 여기 옆에 여기 벤다이어그램까지 써. 그럼 다시 위로 올려줄게. 자, 또 위로 올려줄게요. 3번 쓰세요. 3번. 다음 중 집합인 것은 선생님이 명확히 해야 된다 그랬잖아. 이 표현도 안 돼. 가깝다면 얼마나 가까운지 모르잖아. 그러니까 160cm보다 크고 뭐 170cm보다 작다든가 이렇게 이제 제시를 해줘야 돼. 그래서 얘도 안 돼. 그래서 4번하고 5번만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집합은 그 전에 배웠던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이렇게 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얘가 계산하면 x는 마이너스 1보다 크고 6보다 작다 나오죠? 계산하면은. 그럼 이 사이에 있는 걸로 이제 살펴보는 건데 얘 틀렸죠? 얘는 포함되지 않죠? 그 다음에 2는 포함되죠? 이렇게 돼야죠. 4는 포함되죠? 0은 포함되지 않는 게 아니라 포함되죠? 그죠? 그 다음에 6은 속하지 않는다 이렇게 표현해야죠. 그래서 이렇게 찾아내면 돼요. 3번은 여기다가 대입해서 넣으면 B의 원소를 다 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조건으로 나와 있으니까. 마이너스 1 대입하니까 뭐가 나와요? 마이너스 3 나오죠. 0 넣으면 마이너스 1 나오죠. 그 다음에 2 넣으면 3 나오죠. 그죠? B의 원소예요. 이게 세 개가. 자, 유한집합인 것을 모두 고르라고 했는데 이 유한집합이 한 개잖아요. 얘는 몰라요. 작으니까 뭐 마이너스 만도 있을 수 있고 마이너스 10만도 있기 때문에 안 돼요. 얘는 맞죠? 0개니까. 얘는 아니에요. 1부터 마음껏 넣을 수 있기 때문에 이제 무한집합이라고 봐야 되고요. 얘도 무한집합이에요. 1.1, 1.11, 1.1111 엄청나게 많아요. 그래서 얘도 안 돼요. 자, 5번을 보니까 어떻게 돼 있냐면 B가 이제 나와 있는데 B는 3개 집어넣으니까 아마 3개의 원소를 갖게 될 거예요.
그럼 뭐가 되냐면 3, 그 다음에 5, 9 이렇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요걸 봐야 돼요. A 빼기 B예요. 그럼 A를 먼저 정해요. 3개 다 빼는 거예요. 그러면 C는 어떻게 되냐면요. 2 빼기 3이니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 2 빼기 9니까 마이너스 7이에요. 3 빼기 3은 0이에요. 3 빼기 5는 마이너스 2. 3 빼기 9는 마이너스 6이 되겠죠. 5 빼기 3은 2가 될 거고요. 5 빼기 5는 0이 되는데요. 원소는 중복해서 쓰지 않아요. 똑같은 게 있으면 한 번만 써요. 꼭 알아두셔야 돼요, 원소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뭐 넣어야 돼요? 넣으면 5 빼기 9니까 마이너스 4가 되겠죠. 그럼 이제 더 겹치는 거 없죠? 그러면 A는 3개, B도 3개거든요. 근데 C는 몇 개예요? 8개예요. 그래서 계산하면 얼마예요? 14개가 되는 거예요. 14 이렇게요. 자, 16번 문제도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16을 어떻게 하는 거야? 나누어 떨어뜨리는 녀석이 A에 있으니까 이 녀석이 그죠? 자연수로 만드는 거겠죠? 그래서 1 들어가죠. 그럼 얘는 16도 들어가는 거죠. 2 들어가죠. 그러면 8도 들어가는 거죠. 4 들어가죠. 그러면 4도 들어가는 거죠. 그럼 원소가 몇 개예요? 몇 개예요? 하나, 둘, 셋, 넷, 5개예요. 선생님 중복되는 거 쓰지 않는다고 했어요. 그래서 얘는 5가 되는 거, 5. 원소 나열법으로 나타내면 A는 1, 2, 4, 8, 16 이렇게 보면 돼요. 그러니까 문제를 이제 이런 기호를 보면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요.